계엄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떻게든 잡아오면 내가 직접 쏴주겠다. 야, 대벌 새끼 몸 내가 벗겨가지고 높은 확률로 술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. 때려 먹었겠지.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. 자기 입으로 최초로 소맥 처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. 국군의 날 기념식 날. 그러면서 막 이 날이 뭐 국군의 생일 아니냐? 생일상에서 누가 소맥을 말아 처먹어 이 무식한 새끼야. 무엇보다 국군의 생일이 아니에요. 그래요. 그 장성들이 자기한테 두 손으로 술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냐고. 거기서 그냥 필 받은 거지 뭐. 얘들 데리고 계엄할 수 있겠다. 그렇지. 뉴스에서 가장 어제 황당했던 뉴스가 내란 재판이었습니다. 내란 재판에 곽종훈 전 사령관이 나왔고 어제 또 그래서 윤석열이 또 나왔어요. 그리고 또 당분간은 뭐 단서를 달긴 달았죠.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어제 눈 부라리는 거 보니까 건강 완전 너무 계속 멀쩡해. 겠던데. 무슨 뭐 시력이 안 좋아. 아무튼 그게 눈 부라리고 자꾸 억지 소리를 하니까 곽종훈 사령관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거더라고. 검찰 조사에서도 말 안 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엄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그날도 불러다가 그 군장성들 술 먹여놓고 얘기하다가 어떻게든 잡아오면 내가 직접 쏴주겠다. 네. 근데 아마 저는 이것조차도 곽종훈 전 사령관이 미화해 준 거다. 실제 발언을 다 얘기 안 한 거다. 뭐 상력 섞어가면서 그렇죠. 얘기했겠지. 야, 대벌 새끼 몸 내가 벗겨가지고 이랬을 거야. 이게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니까 똑같을 거라고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. 네. 이랬겠죠. 사실 저보다 심하게 말했을 거예요. 맨날 입을 욕에 달고 산다며. 근데 이 말하고 나니까 이제 지도 듣다가 기억이 났는지 웃었지. 그냥 쳐 웃더라고. 아니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말이 막히잖아. 그거 웃어. 그냥 멋쩍은 미소. 근데 또 말이 안 막힌다고 얘가 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. 그렇지. 물론 당연히 그런데 지도 이상한 거지. 그리고 높은 확률로 술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때려 먹었겠지.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. 자기 입으로 최초로 소맥 처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 새끼는 말끝마다 구라인데 다른 구라 치면서 가끔 진실이 섞여서 나와. 소맥 처먹었거든 그날.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. 기억 못했을 거야. 국군의 날 기념식 날. 그러면서 막 이 날이 뭐 국군의 생일 아니냐? 생일상에서 누가 소맥을 말아 처먹어 이 무식한 새끼야. 무엇보다 국군의 생일이 아니에요. 그래요. 국군의 날은 국군 창설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네. 잘 아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포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 처먹고 놀았던 거야. 그렇죠. 이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왔고. 거기에다가 군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 장성들이 자기한테 두 손으로 술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냐고. 그렇지. 거기서 그냥 필 받은 거지 뭐. 그렇지. 얘들 데리고 계엄할 수 있겠다. 그렇지. 그러는 와중에 지 눈에 안 들었고 지가 미웠고 지가 싫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막말하고 쌍말할 때 나왔던 얘기를 적어도 곽정훈 특전사령관 이렇게 별들 정도면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한 말이건 아니면 어떤 비상대권 이런 워딩들이 군인들 귀에는 팍팍 꽂히는 얘기들 아니겠어요?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. 나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래도 특검이나 검찰 수사받을 때는 안 하고 있던 내용을 법정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무 해대니까 그렇지. 말 그대로 아까 형 얘기한 것처럼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나가시는 다른 군인들도 들었던 얘기 다 해야 됩니다. 그럼요. 예. 그날 그래야 크로스 체크도 되고.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그런 거죠. 그날 밤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. 그 정확히 지금 방첩사인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이거 보좌관이 우리 장군도 술 꽤나 마시는데 그날 가는 길에 차 세워놓고 나와서 오바이트 했다라는 얘기했던 것까지도 뉴스에 나왔었어요. 그랬었어요. 그만큼 때려 먹었던 거야. 그러고 한 말이니까 웃었던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순간 아찔했던 거지.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하겠지만 저는 그 변호사들이 제일 지금 속이 탈 거야. 어쨌든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런 말이나 나오게 만들고. 그러니까 막 이런 거잖아. 야, 내가 한번 나갈게. 그래. 곽정근이가 나를 보면 말을 제대로 못할 거야. 제대로 못하긴. 안 하던 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. 그리고 이게 참 진짜. 아마 지기현도 속이 탈 거야. 그래. 그래. 지기현도 속이 탈 거야 지금. 봐줘야 되는데.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
뭐 열자 뭐 10월 1일이 아니라 지금 시간을 원래 이제 특검에서는 2023년 초로 봤다가 2022년까지도 거슬러서 취임 직후부터도 이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취임 직후부터 김건희는 바로 헤쳐먹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헤쳐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렇게 헤쳐먹으면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뭐예요? 전임 대통령 조지는 거였잖아. 나 같은 그러니까. 놈 하나 안 나올까? 그럼 영구집권을 해야겠다라는 그렇지. 생각 그때부터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. 아, 법조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. 예를 들어서 그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오잖아, 결정적인.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재판 입장에 있어서 어떤 거를? 예를 들어서 한동훈 왜 정치인들 얘기했으니까 그럼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은 누구였냐?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? 본인이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. 근데 직위원은 안 물어보잖아. 근데 그건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니, 의무가 아니더라도 그건 얼마나 궁금할 중요한 거 얘기야. 아니야. 그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. 그건 이 사안에서 계엄의 불법성 자체를 따지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. 또 저렇게 나온다니까. 법조인들 저래. 아니 법적인 문제를 따지. 야 이 자식아 법적인 문제라서 법조인한테 물어봤다며. 시사 문제였으면 물어봐야지 거기가. 이거 그냥 시비 거는 거 아니오? 저 이상한 놈은 지가 이상한 놈이지. 법조인들은 저래서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뭐 때문에 빠져나가고 뭐 때문에 어제 윤갑근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네. 계속 나와서 뭐 진술이 뭐 일관성이 없고 곽종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. 그럼 법정에 나와서 말해도 믿을 수 없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쭉 얘기했던 것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뭘 믿어? 크로스 체크해도 믿을 수 없고. 윤갑근은 뭘 믿고 있는 거야? 윤곽근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리고 자기 그 피고인이라는 작자는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이 어제 보여준 행동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입장 내란 우두머리 수개라는 혐의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 하나라도 유리한 행동이 있어? 형이 보기에. 없지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재판이야. 이런 재판을 재판장이라는 자가 이 소송 지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휘하는 게 어딨냐. 근데 그게 문제는 직위원이라.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정상적인 재판정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 저런 재판이 가능할까?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한덕수에 대한 재판 진행하는 것처럼 그냥 11월 말이면 끝낸다고 봐요. 아니 그럼. 이 증언 하나 가지고도 지금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계엄의 이 내란이냐라는 것만 따지는 거거든. 이런 정도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. 근데 이 윤곽근 변호인의 말에 제일 웃겼던 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이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야. 아, 그러세요. 근데 법정에서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잖아.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라고. 지금까지 말 안 했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. 누가 들어도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마 그걸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굳이 끄집어낸 거고. 윤석열 변호하는 것도 진짜 극한 직업이긴 할 거야. 한데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. 극한 직업이긴 한데 지난번에 송준호 변호사 뭐 또 입장문 내놓은 거 보니까 이 인간들도 정말 문제는 있더라. 그러니까 비슷한 놈이니까 변하고 있겠지. 사실 송준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체포된 게 내란이라는 거야. 윤석열이 체포된 게 내란이고 그 변호사가 형이랑 친구라는 거 아니야? 동기라고 그냥 연수 동기. 동기면 요 정도 짚고 넘어가겠어. 나는. 이렇게 넘어갑니다. 아, 언론인다운 태도였어. 아, 이 법조인다웠고 언론인다웠어. 야. 크게 뭐 다른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. 저놈이 이상한데? 하여튼 그들의 인식이 드러난 게 그 내용이었거든. 자기가 윤석열을 보고 법정에서 눈물이 났는데 윤석열이 토닥여줘서 겨우 자제를 했다라고 그걸 또 미쳐버리겠네. 내가 눈물이 나더라 진짜. 왜들 그러고 있는지 참. 아, 나는 진짜 야.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저번 정권 윤석열 정권 그리고 쭉 이어서 정말 엘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, 기대, 개뿔. 그런 것들이 정말 박살이 나는 중인 것 같아. 오히려 환멸이 느껴지지. 네. 엘리트라는 놈들이 적어도 나는 거짓말이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거짓말도 사실은 네. 그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. 굉장히 성의가 있어야 그렇죠. 돼.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성의가 있어야 거짓말도 잘하는 거야. 그 지금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날 닥친 상황만 모면하려고 계속 던지는 말들이거든. 네. 내가 보기엔 그래. 그리고 그렇게 얘기 가다가 곽종근 그러니까
윤석열도 검사하고 음. 법조인 출신이니까 재판장에서 자기가 뭘 얘기해야 되고 뭘 저쪽 증언을 탄핵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런 공격을 막 했던 거야. 그날 술자리였고 가볍게 이렇게 먹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시국 얘기 같은 걸 안 할 자리 아니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했던 소리가 이런 미친 소리라고 이 바보야! 라고 이제 외친 거지. 그랬더니 야 이거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. 뭐 할 말도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도. 없어. 기억이 나거든. 그러니까 제가 저 윤석열 초구에 이렇게 되는 거지. 한거 같네. 이지랄. 윤석열 초기에 참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. 그때 저자들이 언론에서 뭐 법기술 복기술 쓰는데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힘이라고.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. 아니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게 법정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 데려다가 한 1년 넘게 가둬놓고 계속 그딴 소리 헛소리 하면 그렇지. 아무리 헛소리라도 넘어가게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게 행동 양식이 조폭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. 뭐 제가 인용했던 부분이 그 막걸리 사건, 그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들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물어봤고, 야 아버지가 다 너한테 다 등 떠밀던데, 그럼 아버지가요? 그랬어요?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딸 자백 끌어내고 아버지한테 가서 딸이 다 자백했어. 그러니까 조폭. 그 비열한 거리 나오는 조인성 패거리들 하는 거 똑같아. 똑같아.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. 그냥 똑같아. 그리고 검사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위증하고 CCTV 자료 분명히 있었는데 CCTV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.